안녕하세요. 창업특강 시리즈 창업 스타트업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커스페이스 i7 사업 전담 교수 김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i7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빨리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이 생활 밀착형 제조 혁신과 제조 창업을 진흥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테마로 저희가 이제 이 창업 특강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인천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입니다. 이 전문 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메이커스페이스들은 조금 작은 규모로 취미로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전문 랩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시제품 제작까지 해볼 수 있게 장비와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makerspace i7.com에 들어오시면 되고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makerspace i7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저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혹은 창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의 내 손 안에 무한한 옷장,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브랜드 진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패션 스타트업 인에디트 공동 대표님 고종원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방학 기간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모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 좀 제공해드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하면 잠깐 손 들어주시면 바로 제가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스타트업이 굉장히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창업자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 그리고 이제 철학으로 인해서 내포되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스타트업의 성공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사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 큰 세상 속에 작은 세상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대 속에서 항상 이제 시대적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게 존재하는 것처럼 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본인의 가치와 철학들을 담아내서 그걸 하나의 그 세상에 좀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운동과 같은 그런 영향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들이 뭐 왕국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을 만든 그 파운딩 파더들도 어떻게 보면 창업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그 이상들을 내가 이 현실, 이 세상에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항상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림들은 저기 엄청 멀리가 있잖아요. 엄청 이상 속에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번아웃도 오고 할 수 있는데 그 꿈만큼이 저희를 계속 원동력으로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아직은 많이 작지만 이미 이 패션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보이는 만큼 분명히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자는 저는 이제 창조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좀 의미가 있을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좀 시뮬레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시뮬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 결국 창조자들은 그 창조한 그런 인간들 자기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창조자의 규칙
원칙과 철학들 속에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창조자로서 이제 만들어진 존재인 만큼 저희 근본상 저희는 근본적으로 창조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지배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특히 작년에 엄청 많이 거론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이라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인데 저희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그런 고민까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는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약간 훈련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창업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고민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좀 영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좀 지금 창업하는 게 좋을까? 저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first principle이라고 해서 제일 원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너무 오래 다니게 되면 그 회사의 경험과 가치관과 철학들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엄청 프레시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현상의 약간 근원이라든지 그 문제의 약간 근본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귀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경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다 좀 안정적인 직장을 다 가지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돈도 많이 버는 친구분들도 있고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약간 삶과 네트워크랑 이런 걸 어느 정도도 좀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젊을수록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어느 정도의 가치관이 있어도 저희가 오픈마인드하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반합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너의 의견도 맞고 나의 의견도 맞으니까 우리 중간점을 좀 찾자. 우리만의 그런 문화를 만들자. 30대 후반,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하는 걸 추천을 하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야 창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가능하면 그래도 경험해보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창업을 했는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투자은행 컨설팅에서 인턴을 하다가 내가 과연 선배들을 보고 파트너급도 보고 하면서 내가 이 업을 계속하면 과연 행복할까? 내가 성취감을 purpose를 느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창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헬스케어 쪽으로 창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저를 굉장히 자극시켰어요. 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좀 어려움, 굉장히 좀 회피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다 진리들이 담아있다고 생각해요. 창업의 가장 큰 좀 어려움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사실 저희를 굉장히 고난과 힘들게 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기도 한단 말이에요. 불확실성과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성의 의미만 찾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의 그 철학과 좀 많이 유사를 했었고 저희가 어차피 이 끝을 모를 거면 저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거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도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어차피 넘어질 건 알지만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 하는 행위 동안 했을 때 저는 그게 또 창업이라고 또 생각해가지고 좀 결심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왜 창업을 했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좀 가지고 있으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저의 스토리 그리고 이제 저희 브랜더징이라는 서비스의 스토리를 좀 대입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스트릿웨어 브랜드들이 막 뜨고 있었어요. 해외에서요. 미국 같은 곳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좀 덜 뜨고 있어가지고 이런 수프림이라든지 아니면 베이프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첫 서비스를 론치했고
네, 그걸 이제 테스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리텐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그러면 어떤 브랜드들이 이런 마케팅 플랫폼을 원할까? 이런 약간 잡지 형태의 정보들을 막 받으면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걸 원할까 해서 그 두 번째로 나온 서비스는 뭔가 색깔이 애매해서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패션 브랜드를 많이 미팅을 했었는데 이들의 니즈가 이런 마케팅 플랫폼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구나 라고 이제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론칭했었어요. 저희의 가설은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판매 효과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막 인플루언서 시장이 뜨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런 막 데이터들이 막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설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너무 확신을 했던 거죠. 저희가 출시를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18년도에 그 효과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이제 대화 많이 하고 유튜버 분들이랑 대화 많이 하고 패션 브랜드와 대화를 많이 한 결과 이제 지금 브랜더진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컨슈머 서비스였는데 완전 B2B로 갔어요. 이제 그게 저희의 좀 가벼운 성장 과정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함께하는 공동대표, 지금 옆에 이제 맨 왼쪽 이건준 공동대표인데 진짜 좋은 인력은 1년에서 3년 걸려요. 채용하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주변에 항상 이 친구랑 너무 일을 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근데 바라봐야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 친구는 당장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또 끊임없이 두드리고 본인이 잘하면 언젠가는 움직일 거예요. 창업을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는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더 아끼고 어떻게 하면 그 굉장히 작은 리소스 속에서 최대한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훨씬 좋아요. 창업을 한번 실패해보면. 21년 1월에 어느 정도 돈 나오고 이제 투자도 막 받고 해가지고 이제 신사동으로 이사하고 이제 곧 이제 시청으로 또 이사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예인분들이 다 이제 옷들을 어디서 소싱을 하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런 PR 에이전시들에서 그 옷을 확보하고 있고 PR 에이전시가 돌아가는 그 오퍼레이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옛날 도서관과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스타일리스트가 방문하면서 그 날짜 다 쓰고 옷을 직접 와서 그 캐리어에 다 담고 막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 시장을 브랜더진이 디지털라이즈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꽤나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노려봤어요. 그리고 타겟은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니까 바로 옷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타겟하자. 그리고 시작을 한 비즈니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모든 주도권을 주면서 알아서 이 프로세스가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히스토리만 좀 설명드리면 이번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1월에 본엔젤스 투자를 받았었고 프리시드로 저희도 정부 지원금 한번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창업이어서 제도전인 패키지라고 따로 받은 게 또 있고 그리고 2020년 12월에 4.5억 시드 라운드 했고 2021년 11월에 YC 돼가지고 원래 저희가 프리시리즈 A를 그 2021년 9월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 YC가 되는 바람에 미루고 잠깐 12월에 CD 익스텐션을 하고 네, 사실 이번 달에 저희 라운드 하나 클로즈 했습니다. 프리시리즈에. 그래서 이번은 사실 미국 VC, 일본 VC 들어와서 일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 정보는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 이번 IR 덱 일부로 생각해 주시면 되어서 뭐 여러분도 좀 참고해 하시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공유 드리고 싶었고 네. 이제 브랜더진인 이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뭐 일도 많이 하겠지만 그 레저를 점점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 뜻은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점점 많아질 거다.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아카이빙을 하는 문화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개개인들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를 저희는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연예인분들의 그 일상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그 term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크리에이터라고 부를게요. 크리에이터들의 일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제 그 여러 명이 그냥 한 사람의 관심이 많았다면
나중에 갈수록 그 이제 매칭으로 인해서 본인 취향과 관심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다. 저희는 이제 이 롱테일을 노릴 거다. 브랜더지는 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을 다 섬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가 이제 저희가 그리는 그림이고, 그래서 저희의 미션 자체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된 건 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미국 쪽에 R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미션 자체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무제한의 좀 기회들, 크리에이터를 필요한 모든 기회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 코파운더는 총 4명입니다. 저랑 이제 이건준 아까 봤던 그 공동대표가 있고, 이제 루이카님은 저희 이제 CTO님이시고, 이제 쿠팡에서 꽤나 오래 계셨고, 그리고 그 창업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님은 그 롯데 면세점 신사업부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브랜더진에 지금 대기업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와 영업을 이제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그 2019년에 좀 폐업을 하면서 발견했던 게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옷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 이 옷들을 구매라든지 협찬으로 다 받을 수 없네. 생각해서 브랜더진이 의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페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집중했던 거는 의류 대여였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는 우리는 당신에게 무제한 옷장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닛 에코노믹스, 이게 오퍼레이션이 헤비한 스타트업의 특징이 이 유닛 에코노믹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보통 굉장히 높거든요. 물류도 해야 되고 클리닝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등등등의 비용이 굉장히 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브랜드들이 대신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여기는 사실 그 원래 숫자들이 다 있었는데 공개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가려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오퍼레이션 마진이 많이 건강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더진이 구축한 이제 플라이휠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브랜드들은 브랜더진 물류창고에 옷들을 여러 개를 이제 보내놓으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옷들을 어플 통해서 마음껏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브랜드는 그 콘텐츠를 보고 크리에이터한테 또 연락을 하거나 반응하거나 아니면 리그램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2차 활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상업적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요청들을 막 하면서 좀 관계 형성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왼쪽에는 원래 그 매출 수치들이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저희가 마케팅에 1원도 안 썼어요. 저희가 그 작년에 저번 법인에서는 아까 막 인스타그램 광고 많이 하고 이것저것 돈 많이 썼다고 했는데 이번 법인은 아주 린하게 가져가자 해서 저희가 그 광고에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organic growth, 저희가 이제 아웃바운드로 연락한 것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인바운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로스 해킹 전략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성장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풀이 원래 처음에는 맨 왼쪽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만 타겟을 했다가 이제 확장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이랑 유통사까지 다 확장을 했습니다. 소속사 필요 없이 그냥 브랜더진 플랫폼 하나로 그 모든 크리에이터들, 몇백 명의 크리에이터들을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관리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다음 비전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 3개월 기간 동안 13개 콘텐츠를 생산했어요. 다시 말해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13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과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부가가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주는 혜택은 브랜드들은 이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 뭐 이런 피드라든지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타 플랫폼의 뭐 그 광고로서 굉장히 유연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냥 지표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 브랜드들이 소속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가 저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이제 프로페셔널 쪽에서는 링크드인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여기 채용되고 싶고 우리가 채용할 거다. 이런 기업과 개인에 대한 네트워크라면 이제 브랜더진은 이제 브랜드와 좀 크리에이터, 어떻게 보면 이제 놀고 싶은 사람들,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자가 이제 저희의 현재로서의 이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업을 다시 하면 좀 어떻게 할까? 제가 다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 저는 아이디어는 좀 나중에 하고 코파운더부터 찾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코파운더 기준은 저랑 어느 정도 그 미래 목표랑 그리고 가치관과 유사를 하되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과 엄청 부딪히면 되어요. 진흙탕에 굴른다듯이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찾아지는 것 같아요. 대다수 그 창업자분들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작고 뾰족하게 시작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고객이 자주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파는 그 서비스나 상품을 자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리텐션이 안 나오면 굉장히 위험이 높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 거의 MAU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전략들을 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상품 출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계속 아이터레이팅 하는 그런 문화를 가져가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면 그냥 생겨나요, 그 이후부터는. 브랜더진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초기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됐다. 이제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 그때 이제 투자자들 미팅하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때 뭐 프리시드랑 시드 투자 받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뛰어난 인력들을 채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채용이 안 되면 본인이 그냥 밤새서 일단은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창업을 하면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여러분 저보다 그 경험이 더 있으실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그 분들과 굉장히 관계를 오래 갖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람 그래도 한두 명 있으면 꼭 같이 친해져가지고 관계 형성하고 계속 얘기하고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더 젊을수록 더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오픈하게 이런 걸 막 소통하고 뭐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해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주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냥 코트여서 공유하자면 일단 하면 다음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했는데 실패든 아니면 진짜 성공이든 상관없는 것 같고 일단 결과를 빨리 내면 결국 뭘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일단 그 언덕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의 끝없는 질문을 다 받아주시면서 이제 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고종원 대표님께 한 번 더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